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1교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그의 대북 정책, 대일 정책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바탕으로 반문재인 정권 단체를 오늘 결성합니다. 이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 제1거류민단의 전 부단장, 그리고 지방의 지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자협이라는 단체를 결성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본국의 정부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의 결사체를 만드는 일이 대단히 드뭅니다. 왜냐? 그것은 어떤 그 본국 정부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어떤 고국에 대한 애정, 적어도 본국 정부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해외 동포로서의 예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처음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되는 것은 이미 해외 동포들의 분노와 반감이 그런 도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그들이 입는 현실적인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손해는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더 흔들리게 되면 정말 이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1교포들입니다. 먼저 제가 한자협의 성명서를 옆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잇따른 경제 실책으로 국민 불만을 증폭시키고 정권 유지의 지렛대로 친일 청산을 내세워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김정은 정권을 연명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필수인 한미동맹을 파탄내려 한다. 핵심은 한일 관계의 파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국내에서 경제정책으로 국내의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과,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연명시키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 관한 이 한미동맹을 파탄시키려 한다는 세 가지는 꼭 제1도포가 아니어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제2도포, 이 전 세계에 흩어진 대다수의 해외 동포들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단체가 일본에서 파생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이 한일 관계의 파탄에 대한 대단한 우려와 이 경각심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명서에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유지의 지렛대로 친일 청산을 내세워서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문제. 위안부의 문제는 지금 완전히 정중동의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의 이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 그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또 압류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매각 신청, 매각해서 그 돈으로 피해 배상액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매각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매각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징용의 배상 판결이 어떻게 해서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왜 잘못됐는가? 이것에 관한 일본 측의 논리가 왜 맞은가?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65년에 한일협정에서 분명히 이 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이 경제 원조를 근간으로 하는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합의로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배상의 문제는 종결됐다. 이것을 한일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멘토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 1965년 한일협정의 이런 합의 정신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피해 보상의 종결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아주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 예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부 7만 명에게 6,700억 원을 지급을 하는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6,700억 원을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받아냈으니 정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국가가 나라의 예산으로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7만 명에게 6,700억 원이나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마저 다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늦춰보려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김 실장으로 하여금 법원 행정처장과 접촉을 해서 대법원과 접촉을 해서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서든지 늦춰보자. 만약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만약에 내려지게 되면 지금 다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압류 신청, 매각 신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본을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막아보자. 겨우 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어떤 이 화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하나의 궤도로 접어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커다란 불씨와 폭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교섭을 지시했고 그런 교섭이 진행됐던 것은 대단히 애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 해야 되는 일이죠. 통치 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엉성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을 해서 일종의 적폐라고 규정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법정에 세우는 이런 어떤 국익과 외교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의 대학 운동권 신입생 수준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그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대단히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로 강제징용에 관한 최종 판결이 다 늦춰지고 한일 간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또는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화합과 이 단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또 대법원에 영향을 미쳐서 한일 관계에 어떤 상처를 주는 식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의 한자협이 생기고 또 미국과 또는 또 다른 유럽 또는 아시아 이런 데서
이 문재인 정권의 나라 망치기에 분노하는 해외 동포들의 이런 단체들이 줄을 이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자신들의 생활에 불이익과 상처가 발생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